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제로는 파이썬 리스트 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리스트를 처음 접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초심자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 아주 정확하고 딱딱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이해를 돕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제작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작 기간이 사정에서 짧아지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혹시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점, 헷갈리는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쉽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리스트는 저는 사물함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변수는 상자, 리스트는 사물함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사물함 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저는 학교 사물함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개인용 학교 사물함 말이에요. 제 교과서를 넣어놓고 제 물건들을 넣는 그 사물함이요. 근데 이 사물함에는 대체로 개인을 구별할 수 있게 밖에 이름이나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사물함에 번호가 1번부터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번부터 차례대로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물함, 이 리스트를 사용해 볼 거예요. 제가 1번이라서 1번에다가 수학책을 넣을게요. 1번에다가 수학책을 넣었어요. 수학. 그리고 2번 친구가 2번 사물함에도 수학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1번에 있는 수학책하고 2번에 있는 수학책이 구분이 안 되시나요? 아니죠. 이렇게 1번에 있는 수학책하고 2번에 있는 수학책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는 이 순서가 구별이 된다는 거에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1번 사물함에도 수학을 넣었고 2번 사물함에도 다른 친구가 수학을 넣었어요. 이렇게 값이 겹칠 수도 있다는 것이 리스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파이썬하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자료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튜플 같은 것도 수정이 불가능한데요. 잘 모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값을 한번 정했으면 바꿀 수가 없는 자료형이 있어요. 근데 이 리스트는 편하게 값을 넣고 편하게 값을 빼고 편하게 값을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값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썬만의 좀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 대부분의 값들, 많은 값들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숫자 넣을 수 있고요. 숫자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문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 열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리스트 또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튜플이나 아니면 딕셔너리 또 넣을 수 있고 되게 거의 모든 자료형을 다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예외는 있긴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값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게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근데 문제라고 했지만 1번만 좀 메소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 형식이 아니게 그렇게 가져와 봤어요. 네, 메소드라는 걸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A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A라는 이름의 상자에다가 이 리스트를 넣었어요.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A예요. A라는 이름의 상자에다가 이런 리스트를 넣었어요. 길이 몇이죠? 길이 8이죠? 길이 8짜리 리스트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메소드라고 했는데 이 메소드가 대체 뭔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메소드는 이렇게 리스트 그 뒤에 점하고 뒤에 기능명을 쓰는 것이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메소드는 기능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소를 추가하는 어펜드라든지 요소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인설트라든지 리스트에 값을 모두 줄 수 있는 클리어 기능같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 리스트 객체, 저희는 아까 리스트를 A라는 이름에 담았죠. 이 리스트 객체에다가 점을 붙이시고 뒤에 그 기능명을 적으시면 돼요. 정확히는 메소드 이름을 적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시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객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을 선택해서 이거를 작동시키는 걸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기능들 뭐 있는지 다시 한번 이어서 볼게요. 첫 번째, 어펜드, 제일 끝에 요소를 추가하는 그런 메소드고요. 인설트 메소드는 이 위치에다가 이 값을 넣어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 0부터 세시는 거 아시죠? 0, 1, 2 세 번째에 숫자 0을 넣어서 이렇게 0, 1, 2, 0, 3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move 하고 안에 요소를 넣으시면은 이거에 맞는 그 값이 지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3 없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팝은 뒤에 인자로, 이걸 인자라고 해요. 인자로 인덱스 값을 받는데요. 이 인덱스, 이 자리에 있는 값을 지워줘 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0부터 세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0, 1, 2,
3, 세 번째 지워서 0이 없어진 채로 이렇게 0, 1, 2, 3 없네요. 0, 1, 2, 4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클리어 메소드는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삭제해줍니다. 그래서 빈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여러가지 메소드,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거 알아봤고요. 이 메소드 뒤에 문제 풀 때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라는 개념, 리스트가 갖고 있는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반복문을 이용하여 요소를 입력받아 리스트에 추가하기. 조금 간단해요. 첫 문제라서 그런지. 네, 목표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요소를 입력받아서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받는 개수는 정해놓고 할게요. 9번으로 정해놓고 할 건데 이거 원하는 만큼 반복을 해서 for i문을 써서 반복을 하면서 숫자를 인풋으로 입력을 받고 그리고 그 차례대로 리스트에 추가, append 합니다. 코드 보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지금 예제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받을 건데요. 먼저 273을 받으면은 넘버스의 append로 273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입력을 받을 건데요. 그 다음 받는 거는 103이죠. 이렇게 103 입력받고 그 다음 5 입력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력받는 거는 반복문으로 해서야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느낌 오시죠? 이제 코드 보면서 설명할 건데요. 이번이 첫 번째 문제이니만큼 코드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일단은 넘버스라는 빈 리스트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9번 값 입력 받는다고 정해놨었잖아요. 그래서 range 9으로 폼은 돌리면서 9번 이 안에 있는 코드 반복하게 됩니다. range 9이라고 하면은 이거 9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폼문으로 이제 9번 반복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볼 코드는 input입니다. input 어떤 거 하는 거죠? 맞죠? 입력 받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았어요. 273이라는 값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 근데 이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네, 이렇게 입력받은 값은 문자열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바꿔줄 거예요. 차이 보이시나요? 문자일 때는 따옴표 표시해서 문자로 표시했는데 숫자일 때는 따옴표가 사라졌죠? 이거 지워드릴게요. 네, 사라졌죠? 이렇게 int 함수를 씌워서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n이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네, 그렇게 n이라는 변수에 넣었으면 이 n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numbers라는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네, append 쓰면 넣어줄 수 있겠죠.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좀 몇 가지만 따라를 해볼게요. 자, 273 일단 우리 했고요. 103 입력 받았죠. 103 입력 받아서 이거 103 입력 받았을 때 문자열로 입력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int 함수 써서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바꾼 거를 n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103이라는 숫자가 n이라는 변수 안에 담기겠죠? 그리고 numbers라는 리스트 안에다가 append 마지막 추가죠? 합니다. 얻는 거를 n에 있는 값을요. 그래서 n에 있는 값을 넘버스라는 리스트 뒤에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103이라는 숫자가 쓰이겠죠. 네, 이 과정 반복하면은 뭐 이거 지우고 다음 5 받아오고 넘버스에 append n 5 있죠. 5 넣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출력해 줍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리스트 안의 숫자를 활용해 반복문 안에 if 조건을 넣어서 100 이상의 숫자만 출력하게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제시된 반복문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확인해요. 순서대로 확인할 때 for i문 반복문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100이 넘는지 확인해요. 이때는 if 조건문 사용하시면 되겠죠. if문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100이 넘는다면 if 조건문 써가지고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바로 출력 프린트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거 바로 코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기에서는 리스트는 정해져 있어요. 넘버스라는 값에 안에 넣을 리스트의 값들은 이렇게 이미 받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넘버스 안에 있는 숫자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꺼낼 거예요. 이 for I in numbers가 그런 뜻이에요. x라는 변수로 넘버스에 있는 숫자를 요소를 하나씩 꺼내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실행이 되면은 맨 처음 273이라는 숫자 꺼내오겠죠. 자, 그렇게 꺼내왔어요. 그러면 이 숫자 100 넘나요? 그쵸, 넘죠. 그러면은 100 이상의 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273 했고요. 그 다음 103 가져옵니다. 103 가져왔어요. 103, 100 넘나요? 넘죠? 그러면은 100이라는 수 충족했으니까 100 이상의 수 103 이렇게 출력해줍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음 for I in numbers 하면은 x의 값으로 5를 받아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 x에 있는 값 지금 5 있죠? 5가 100보다 큰가요? 같거나 큰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크진 않죠? 그러면은 이 품은 안에 있는 프린트 문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좀 헷갈리니까요. 다음 for x in numbers에서 x로 32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if x가 100보다 큰가요? 지금 x에 뭐 있죠? 32 있죠? 100보다 큰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 품은 안에 있는 이 프린트문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1번입니다. 리스트 내의 숫자에 대해서 순서대로 짝 홀수를 판별해 출력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요. 방법문을 통해서 똑같이 리스트에 있는 숫자를 순서대로 가져와줘요. 네, 이때 반복문, for문이나 while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문, if문을 통해서 짝홀수를 구별하여 그에 맞는 결과를 출력해요. 근데 if문을 통해서 짝홀수 어떻게 판별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몇이랄까요? 6이라는 숫자를 판별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6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눠봐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몇이죠? 나머지 0이죠? 이러면은 짝수입니다. 똑같이 7이라는 숫자 한번 해볼게요. 7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목 3 나오고 나머지가 1 나오죠. 나머지가 있으면은 홀수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있냐 없냐를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은 넘버스에 있는 리스트 값은 정해져 있어요. 넘버스라는 변수 안에 리스트 값 이미 넣어져 있고요. 리스트, 이 중괄호 아니에요. 저도 그냥 아무렇게 했었는데 이 중괄호 아니고 리스트라고 쓰는 거는 꺽쇠도 아니라 대괄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코드 for x in numbers. 넘버스 안에 있는 요소를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옵니다. 네, 맨 처음에 x로 273을 꺼내오겠죠. 273 꺼내왔어요. 그러면은 273 한번 나눠볼게요. 273 2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있나요 없나요? 나머지 있죠. 1 있어요. 1 있나요? 나머지가 1인가요? 네, 1이에요. 그러면은 print 273은 x 273 있으니까요. 273은 홀수라는 값을 출력합니다. 자, 103 홀수니까 똑같고요. 5 홀수 32 봅시다. 자, 32차례라고 말씀드렸죠. 32 for x in numbers에서 32 가져옵니다. 32 가져왔죠. 32 2로 나누면 나머지 있나요 없나요? 나머지 없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1인가요? 아니죠. 나머지 0이 나왔어요. 그러면 else문으로 해서 프린트 x 뭐죠? 32는 짝수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볼게요. 리스트 내의 숫자에 대해 순서대로 숫자의 자릿수를 출력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의 자릿수는 문자의 개수랑 같습니다. 10진수일 때 혹시 뭐 8진수는 같나요? 2진수는 같나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10진수일 때 자연수의 자릿수는 문자의 개수와 같아요. 1, 2, 3일 때 지금 문자수 3개죠. 자릿수 그러면 3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문자수 3개 좀 느낌 오시지 않나요? 문자열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len이라는 함수로 길이 시정하면은 문자의 개수 얻을 수 있죠. 따라 숫자를 문자열로 바꾼 뒤 str 함수 쓰시면은 숫자 문자로 바꾸실 수 있죠. 아까 우리가 int 함수 써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꾼 것처럼요. 다만 이제 반대로 str 함수를 쓰셔서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 len 함수를 통해서 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자의 개수가 자릿수가 되겠죠. 코드 보면서 갈게요. 이번에 코드 되게 짧아요. 한번 힘내볼게요. 자, 넘버스라는 변수 안에 이미 리스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리스트 하나씩 꺼내올게요. for x in numbers. 자, 그러면은 x에다가 먼저 273 가져오겠죠.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제가 가져왔다는 표시예요. 아무리 가져와도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접 지워줘야 돼요, 이거는. 자, x의 변수에다가 273 가져왔어요. 자, 273 이게 숫자죠. 그래서 str 함수 써서 문자열로 바꿔줘요. 273이라는 문자열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len 함수를 쓸 수가 있죠. len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자열 몇 개죠? 문자 몇 개죠? 문자 3개죠. 그러면은 3이라는 숫자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x 있는 값 273은
len 값 3 얻을 수 있죠. 3자릿수라고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이해 다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73 했고요. 그 다음 103 가져올 차례입니다. for x in numbers라고 해서 103이라는 값 가져왔어요. 자, 103도 똑같이 str 함수 써가지고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자, 문자열 문자의 개수 셀 때 len 함수 쓸 수 있잖아요. len 함수 써서 문자의 개수 확인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죠. 세 개. 자, 그러면 x에 있는 값 103는 len strx 하면은 값 뭐 나왔죠? 3 나왔죠? 저희. 자, 3자릿수라는 값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포문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번 문제 갑시다. 이중 반복문을 이용하여 2차원 리스트 안에 숫자를 모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제 조금 복잡해져요. 2차원 리스트 이런 말이 나오고 좀 복잡해지는데요. 네, 간단히 풀어봅시다. 일단은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2차원 리스트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리스트 안에는 리스트도 넣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차원 리스트가 바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걸 말합니다. 지금 가장 큰 리스트에 이렇게 청록색 리스트에 리스트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요소가 2개 있는데요. 그 2개 있는 요소가 리스트예요. 네, 이 큰 리스트 안에 있는 작은 리스트 안에 숫자 1, 2, 3이라는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리스트에는 4하고 2라는 값이 갖고 있어요. 자, 뒤에 그림으로 설명드리니까요. 지금 이해 좀 못하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이중 반복문 사용해서 2차원 리스트에 있는 값을 모두 출력할 수 있냐? 자, 먼저 리스트, 첫 번째 리스트, 가장 큰 리스트라고 할게요. 큰 리스트 안에 작은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순서대로 가져와요. 포문 쓰면 되겠죠. 포문은 와일드문도 쓸 수 있겠지만 포문이 좀 더 쉽겠네요. 헷갈린 거 한번 지우고 큰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를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포문 써서.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 아까 저희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 출력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작은 리스트 큰 리스트에서 작은 리스트 가져왔으니까 작은 리스트에서도 값을 각각 가져와서 포문 와일문 쓰시면 되겠죠. 값을 각각 가져와가지고 그 값을 출력합니다. 지금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큰 리스트에서 작은 리스트 가져옵니다. 작은 리스트에서 숫자 가져옵니다. 그 숫자 출력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보면서 설명할게요. 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수월하죠. 큰 리스트 안에 작은 리스트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작은 리스트, 첫 번째 작은 리스트에는 1, 2, 3이라는 값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작은 리스트에는 4, 5, 6, 7이라는 값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리스트에는 8, 9라는 값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for x in list,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하나 가져옵니다. x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트 1, 2, 3이라는 리스트가 x에 담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에 있는 값을 y로 하나씩 가져옵니다. for y in x, 그러면 하나씩 가져오니까 1이 먼저 가져와 줄게요. 그러면은 print y 있는 값 1 출력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값 2네요. 2 y로 가져오고 print y 2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y in x, 그러면은 3 가져오겠죠? 3 가져와요. 3 print y 해서 3 또 출력해주면 되네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반복해요. 그럼 다시 여기로 지금 x 안에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이 모두 다 끝났죠? 그럼 다시 위에 반복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은 리스트 가져올게요. 두 번째 작은 리스트 4, 5, 6, 7이라는 리스트죠. 그 리스트에 있는 값 y로 하나씩 가져옵니다. 자, 다음 값 4죠. 4 가져오고 출력합니다. 그리고 5죠. 5 가져오고 출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좀 간단하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다음 문제 갑시다. 6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6번 문제. 출석 번호를 10번 불렀을 때 10번 불렀어요. 각 번호 1에서 26번까지의 번호가 각 번호가 불린 횟수를 각각 출력해 봅시다. 이거는 조금 설계를 좀 잘 해야겠죠. 생각을 좀 해놓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겠어요. 먼저 번호의 개수만큼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저희가 각 번호가 1번부터 26번까지 있으니까 26칸이 있는 자리를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 0부터 세니까 26이라고 불렸는데 25 안에 있는 값에다가 저장하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리스트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넣어가지고 1번 리스트, 2번 리스트, 세 번째 리스트를 만들어서 세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쉽겠죠? 그러면 26번에 대한 값을 26번째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 빈 리스트 하나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26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의 개수만큼 0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이 각 번호가 불린 횟수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각 번호가 불리기 전에는 아직 안 불린 상태, 0번 불린 상태겠죠.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담긴 채로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얼만큼요? 각 번호만큼. 근데 앞에 26인데 25번째에 저장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 더 크게 만들어줘요. 4번이면 4번째. 이렇게 바로바로 추가할 수 있겠죠. 하나 더 크게 만들어주면요. 그렇게 번호가 불리게 되면요. 인풋통에서 받을 수 있죠. 10번 하니까 폼은 써서 10번 반복하고 인풋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가 불리면은 리스트에 각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더하기 1 합니다. 만약에 3번 한 번 더 불리면은 세 번째 있는 값을 더하기 1에서 2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좀 이렇게 말로 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코드로 보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번호의 개수만큼 0의 리스트 만들어줍니다. 이 불린 횟수를 정하기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 리스트의 개수 얼만큼 만들어야 되죠? 각 번호가 있는 만큼 만들면 되죠. 각 번호 26번까지 있는데 프로그래밍은 숫자 0부터 세기잖아요. 그래서 26이라는 숫자가 불리면은 26번째 값을 전하기 위해 앞에 그냥 빈 0번째 값을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26개의 리스트를 만들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7 길이의 리스트를 만들면 되겠죠. 폼을 이용해서 range 27 x 해서 값 0으로 추가해줘요. 그러면은 0으로 된 27짜리 길이의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값은 다 0으로 돼 있고요. 근데 27개지만 저희는 1번부터 쓸 거예요. 0번 안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번 입력 받는다고 했잖아요. for x in range 10에서 10번 반복했는데 인풋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값 입력받고 이거를 문자열이잖아요. 이거 숫자로 바꿔줘요. int 함수 통해서 숫자로 바꿔줘서 n이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저희 그러면 2번 불렀다고 봅시다. 2번 불러가지고 인풋으로 2라는 문자가 왔죠. 그러면 int 써가지고 숫자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n이라는 변수에다가 2라는 값을 저장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b에 이렇게 하면 몇 번째 값을 바꿔줘라는 거잖아요. n번째, 두 번째에 있는 값을 바꿔줘. 0, 1, 2. 2번에 있는 값을 플러스 1 추가해줘. 플러스 1 하면은 지금 0에다가 1 추가하면 1이죠. 그냥 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뭐 한 번 더 2가 불렸다면은 b에 두 번째 있는 값에 1을 추가해줘. 지금 1이 있는데 1 더 추가해도 할라네? 그럼 2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면서 불린 횟수를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0을 임의로 넣은 거기 때문에 출력할 때 0번을 넣으면은 너 왜 26명밖에 있는데 왜 27명을 셌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임의로 붙인 0번째 리스트는 빼주고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range를 1부터 출력할 거예요. 근데 우리 길이 27까지 있어서 1부터 이 포문으로 반복해서 하나씩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b에 x번째 값을 가져와줘. 1부터 반복되겠죠, x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서 좀만 더 풀어서 설명할게요. 이 코드만 좀만 더 풀어서 설명해봅시다. 자, range 1, 27 하면은 1부터 값이 순서대로 x라는 변수에다 담기게 돼요. 자, 첫 번째 반복에는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반복에는 2가 되겠고요. 세 번째 반복에는 x가 3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반복 봅시다. 그럼 x에 뭐 들어가 있겠어요? 1 들어가 있겠죠. x라는 변수에다가. 자, 그러면 프린트 b에 b라는 리스트에 첫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와줘. 자, 그러면은 1번이 불린 횟수가 가져와질 거예요. 뭐 3번, 3번 불렸다고 해봅시다. 3번 불리고 end가 있네요. 뭔가 좀 이상해요. 원래는 프린트하고 값만 있으면은 이 값을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요. 다음 줄에다가 그 다음 값을 쓰게 되는데 줄 바꾸지 말고 그냥 한 칸 띄고 그 다음 값 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값 쓰고 한 칸 띄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복에는 1 다음에 2가 가져와지겠죠. 그러면은 프린트 b의 두 번째 b 리스트의 두 번째 값을 가져와줘. 그럼 지금 2번이 5번 불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b의 두 번째 값은 5겠죠. 5라는 값 가져와고 잡고요. 예, 5예요. 5 출력하고 뒤에 줄 바꾸지 말고 한 칸만 띄워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하면은 세 번째
3번이 불림 횟수. 뭐 7? 근데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왜냐고요? 10번 불렀는데 이미 15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나올 수 없는데 그 예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차라라락 값을 바닥 갖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무슨 느낌인지 이해는 가시죠? 좀 예시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렇게 값을 저장하기 위한 인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값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받을 때 바로 그냥 리스트에서 숫자 바꿔주시면 돼요. 받은 숫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숫자를 차례대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임의로 넣었던 0번째 리스트는 빼고 출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좀 복잡하긴 했는데 이렇게 리스트 1편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대본도 없고 그냥 PPT만 보고 말을 하는 거라 다른 영상에 비해서 진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영상이 오늘 바로 필요하시다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되었어요. 봐서 시간이 된다면은 대본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찍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스트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